이재명 대표께서는 오늘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어제 워낙에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 지금 이제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 어제 근본적으로 빠졌던 것들은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달 초가 되겠죠.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이제 올릴 것을 기대는 되고 있고 앞으로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될 경우에 너무 이제 급격히 올릴 경우 이제 경기가 침체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계속 이제 봉쇄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 국내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해외 경기가 민감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도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코스피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하단 2,5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단 2,800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5월달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5월 중순까지는 아마 이 분위기는 계속 갈 거고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마 그 시점에는 미국도 금리를 올렸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시장 분위기들, 다른 여건들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2,600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는 이제 박스권의 하단으로 가까이 오는 것들이고요. 만약에라도 오늘 빠진 이후에 추가로 더 빠진다 그럴 때는 저점의 기회를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 최근 코스피 중심으로 기관 중심으로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실 때도 오늘 제가 아침에 보고서 읽었는데 기관조차도 지금 대형주들은 많이 매수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간다는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테마주 중심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조차도 대형주들을 안 사니까 당연히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열심히 지금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제가 910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910선을 제가 중요시하는 이유들이 910선 위에 있을 때는 추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나름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910선 밑으로 꺾일 경우에는 추세가 좀 밀리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 910선을 매우 중요시하게 말씀 계속 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 정도 하락을 하면서 880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밀릴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주들은 가고 있는데요. 그 여타 있는 테마주들은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약간은 좀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0선 밑에서 지금 거래되는 것들은 조금 더 빠질 경우에는 추세가 약간씩 더 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보아가시면서 네. 시장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밀려서 시작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4%대 강세를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제도 셀트리온이 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 시작하면서 분위기 안 좋았을 때 바로 반전했네요. 특징적인 뉴스나 이런 게 나왔나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어제도 올랐고 오늘 오르고 약간 저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동하면서 본 기사 중에 하나가 네네. 특허 관련된 이슈가 일부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좋은 이야기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 문제가 좀 해결이 좀 됐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주가는 사실은 좀 워낙에 많이 빠졌다라고 보입니다. 과거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너무 고밸류 종목이라 가지고 고평가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요새 지금 제가 느끼기로 셀트리온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나 느낄 정도로 많이 싸졌습니다. 그만큼 실적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다른 여타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치료제 개발 이런 걸로 사실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런 거 네.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나 악재 이런 걸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셀트리온도 지금 실적이 작년, 재작년 잘 나왔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고 향후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으로 지금 이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름대로는 시장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워낙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조금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보고 저희가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을까요?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 네. 전반에 있어서는 일단은 관심주로 넣는 게 좋다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도 이쪽 바이오 섹터로 상당히 지금 밀 것 같고요. 나름 셀트리온도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셔될 수 있는 시점들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바이오 섹터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무언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신약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개발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확 나올 수 없습니다만은 네. 무언가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에 있어서는 좀 좋은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 3사가 공이 지금 주가가 다 같이 못 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들 중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합병입니다. 합병. 이 합병 이슈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 이슈라든지 지금 실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좀 관심 기업으로 놓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병 이벤트 전에 그러면 매수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까? 합병이라는 이벤트를 생각하면 다 마무리되고 하는 게 낫습니까? 일단 합병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네. 모멘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셀트리온 자체만 놓고 볼 때는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고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합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나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펀더멘털 이슈, 이 기업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저는 지금 미리 좀 담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셀트리온을 괜찮게 보신다면 굳이 합병 이슈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성윤 캐스터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특징 업종이나 특징주를 찾는 게 저희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하락하는 종목 얘기하면 또 투자자분들의 원성을 사고 오르는 종목 얘기하기에는 시장이 또 너무 빠지고 있고 그런데 오늘 어떤 것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도 너무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좀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는 게 네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 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26%의 급등, GSE도 20% 넘게, 경동도시가스도 8%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 러시아가 폴란드나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며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 속에 관련주들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료, 비료가 현재는 좀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최근 연일 시세를 분출했듯이 이쪽 섹터도 모멘텀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재모 대표님?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쟁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전쟁이라는 것도 계속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난다라고 보면은 분명히 이쪽 섹터는 주가가 좀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뭔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지금 계속 돌고 하는데 가는 종목이 지금 계속 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기업들이 결국 지금 1분기 내내 이슈가 된 만큼 실적이 좀 잘 나오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확인되는 시점에 이제 개별 종목별로 방향은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기업들, 그러니까 천연가스, 뭐 사료, 비료 이런 기업들은 지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추세는 유지가 될 거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한 뭐 전쟁 터지기 전에는 나름대로 사료나 뭐 비료 쪽에 종목들이 좀 올라갈 때는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추천도 드릴 만한데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느껴가지고 추천을 드릴 만한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종목들 좀 거론을 하기에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저처럼 저평가 가치주를 노리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은 그냥 시장 동향으로만 보시고요. 이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서는 오히려 저는 빼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결국 테마가 돌고 돈다고 놓고 볼 경우에는 다음 테마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뭐가 이슈가 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게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요새 시장을 볼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안 봅니다. 올라가는 기업들은 잘 안 보고 그다음 타자 누가 될 것인가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을 봤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시장에서 사실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들 아니겠습니까? 뭐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풍력주를 한번 보고 싶은데 주가는 내리고 있습니다만 어제 나왔던 공시들 보면서 CS윈드의 국민연금 지분율이 10%로 올랐더라고요. 일단 풍력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국민연금이 일단 뭐 들어왔다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좋다 이런 것들은 반증이 된 것들이 보이고요. 다만 주가는 좀 워낙에 안 가는데요. CS 윈드도 실적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풍력 관련된 기업인 상광 M&T 이런 기업들도 같이 거론이 됩니다. 늘 세트처럼 거론되기 때문에 CS 윈드, 상광 M&T 공이 다 실적은 다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 천연가스라든지 기존의 그러니까 석유 이런 에너지원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쪽 섹터는 주가가 좀 못 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지 말고 다음 타자를 우리가 준비하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풍력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니까 이런 쪽이 제가 볼 때는 후발주자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CS 윈드나 상광 M&T는 올해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일단 실적이 나오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1분기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증거사 중심으로 향후 실적은 더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고요. 네. 만약이라도 1분기 실적이 뭐 안 좋아진다 그래도 1분기는 안 좋았지만 2분기부터는 개선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좋아진다로 결국 결론을 모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 갈만한 섹터이니까 저는 CS 윈드, 상광 M&T 이런 풍력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두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국 SNC도 풍력 관련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두 종목만 얘기하시는 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두 개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실적 기반에서 네네. 안정적인 기업을 먼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동국 SNC도 몇 차례 거론을 드렸었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볼 때 종목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매력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저는 일단은 CS 윈드가 1등인 것 같고요. 2등을 상광 M&T로 보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실적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결국 이 세 기업이 시장이 다 커지기 때문에 같이 다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심으로 좀 깊게 분석하셔가지고 분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이 세 종목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으로만 집중 투자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세 개를 나눠서 투자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 셋 중에 하나만 그냥 집중 투자하는 게 도리어 수익률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력 관련주들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지분율 같은 거 나올 때 국민연금에서 이제 CS윈드의 지분이 지난해 9월인가에 한번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제 공시가 됐으니까 공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세훈 캐스터하고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이제 저희가 풍력주 봤습니다. 풍력 말고도 에너지와 관련된 저희 섹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야 될 에너지 섹터가 또 있을까요? 네, 현재 또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승 전환하면서 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네. 한신기계가 현재 9%까지 올라가면서 50주 신고가를 또 한 번 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관련주들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개인이 접근하기에 좋은 종목은 아무래도 대형주 쪽일까요? 저는 일단 원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원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일단 필요한 네네. 어떤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에너지원인데 결국 이쪽 섹터는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좀 들어서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 이런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장은 주가가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이 기대감에 올랐는데 실적이 그만큼 이제 안 나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좀 빠지면서 방향성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쪽 원전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반대가 좀 심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산업이 발전을 못했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언가 개선 기대감이 있는데 그 성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높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률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업을 볼 때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들 기업을 접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들이고 네네. 우리 캐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형주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 꼭 꼽히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뭐 원자력도 있지만 이 기업도 지금 나름대로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소라든지 다른 쪽으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쪽 섹터와 연관해서 또 다른 플러스 알파 섹터로 수소까지 엮었을 때 갈 수 있는 기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두산중공업 이름을 바꿨는데 네, 이름이 두산 바뀌었죠? 에너빌리티로 네.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중소업체들은 결국 테마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의 변동이 옵니다. 지금은 위로 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아래로 내려오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런 시점에는 우리가 대응을 또 못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 이런 의견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 이제 최근에는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봐야 됩니까? 그냥 같은
뭉텅이로 볼까요, 저희가? 뭉텅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네네. SMR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사실은 좋다라고 합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규모로 짓는 것들이 아니라서 뭐 건설함에 있어서 기간도 좀 짧아지고 어떻게 보면 전력을 생산함에 있어서도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계속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도 어떻게 보면 원전 내에서도 또 하나의 또 순수 테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MR 관련주라고도 시장에서 많이 분류가 되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테마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네네. 산업 또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강할 수는 있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그 바이오주들 중에 GC셀이라는 회사가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6.53%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의 한 뭐 CDMO 회사 인수한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던 것 같은데 GC셀 얘기를 이재모 대표하고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GC셀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GC셀은 작년쯤 해가지고 두 개 기업이 합병을 한 기업입니다.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세포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국내에서 최대 업체로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오늘 1분기 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367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뭐 분기 단위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 보시면 연간으로 363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1분기에만 367억 정도 기록을 했으니까 상당히 잘 나온 실적이고요. 앞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CDMO 사업 쪽, 그러니까 위탁 개발이나 위탁 생산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진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신약 개발이라는 것들은 만약에 실적 측면에서 볼 때는 불투명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실패할 경우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무언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지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적인 CMO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산, 제조이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이 안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GC셀도 나름대로 세포치료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CDMO 사업까지 지금 확장을 하면서 무언가 실적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GC셀은 제가 아마 추천을 드렸을 때 그 당시 주가가 아마 8만 원, 9만 원대 이 정도 가격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 밀리면서 6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GC셀은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8% 정도 오늘 오르고 있지만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전 고점이 15만 원대 이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C셀은 여튼 바이오 기업이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했다가 전 고점 15만 원대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들고 가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달 탐사, 화성 탐사 사업에 우리나라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우주항공 업체들 한번 점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 베셀이야 아까 UAM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는 했는데 이재모 대표님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네. 우주항공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마 6월 달 그다음 8월 달에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이제 누리호 발표 이런 것들이 있고요. 8월 달에는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 탐사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계속 우주로 무언가 좀 쏘아 올리는 이런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뉴스를 좀 하나 봤는데 네. 민간인들 4명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민간인들 4명이 우주 전문인을 빼고 전문가들을 빼고서 지금 우주 여행 갔다 온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1인당 티켓이 700원 넘는데도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우주 항공 관련된 것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도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튼 정부 이제 초기 들어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무언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네.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쪽으로 무언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나 섹터 쪽으로 모멘텀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 그다음 8월 달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뭐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하게 올라갈 만한 어떻게 보면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맨 처음 서두에 시장 말씀드렸을 때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은 보지 마시고 그다음 타자, 그다음 종목이 어디가 될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야기 드렸는데 우주항공도 제가 볼 땐 시기적으로 6월달, 8월달 주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주가가 안 가고 오늘처럼 시장이 밀릴 때는 좀 담아둘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제노코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제노코가 역시 이 항공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좀 영위를 좀 꾸준하게 해왔었고 나름 실적도 견조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계속 추천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노코 같은 기업들도 한 번씩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노코 오늘 시장에서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IR 센터까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박세윤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윤 캐스터 오늘 고생했어요. 이재문 대표께서 가져오신 관심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관심주가 인터플렉스군요. 인터플러스, 인텍플러스. 제가 계속 틀리네요. 인텍플러스에 대한 이유를 가져오신 이유를 좀 듣겠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인텍플러스 일단 사업 내용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일단 외관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공정 과정에서 후공정단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 비중은 반도체 쪽이 지금 한 68%로 일단 가장 많이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10% 정도, 2차 전지가 21%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가 나름대로 시장으로 볼 때는 주력 시장이 되겠고 2차 전지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도 장비가 지금 많이 나가면서 매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장비는 역시 반도체 패키지 검사 장비입니다. 반도체 칩의 이 패키징이 완료된 이후에 출하 전 단계에서 검사를 할 때 활용되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은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단에서 검사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반도체 검사 장비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오사트 업체,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들 쪽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지금 확대가 되다 보니까 고객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장비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 전망이 이쪽으로 보시면 700억 정도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패키지 검사 장비는 작년에 대만, 중국으로 지금 많이 장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뿐만 아니고요. 해외로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부가 패키지 기판. 제가 FC-BGA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 오늘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FC-BGA에도 역시나 증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국내 대덕전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반도체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반도체 기판 역시 나가기 전에 무언가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장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이 고객사 증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장비 매출이 더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전망되고 있기로 관련 장비 매출은 300억까지 지금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 매출 비중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요. 고객사들이 지금 캐펙스를 늘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이쪽 장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수급 동향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네.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 공시를 했는데 4월 5일에 공시했습니다. 지분을 6.33%에서 7.37%까지 좀 증가를 시켰어요. 국민연금처럼 투자를 잘하는 집단이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분을 늘리는 이유들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은 1,400억, 영업이익은 3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를 3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회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언뜻 보고 회사명을 잘못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회사는 인텍플러스라는 회사고요. 반도체 후공정 쪽에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 목표가 33,000원에 손절가 22,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관심 있게 또 포트에 넣어서 자기 전략과 맞는다라면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리스 독립 리서치의 이재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